무더운 여름 오후 형부 정우와 처제 수준이 고추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손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농막으로. 두 사람이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농막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수진의 얇은 티셔츠가 투명해져 있었고 정우의 셔츠도 가슴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빨리 갈아입어야겠다. 정우가 말하며 셔츠를 벗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젖은 옷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갈아입고 올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정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우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 돌아서자 정우의 간절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형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너무 좋아. 정우의 고백이 빗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저도요. 형부. 저도 형부가 너무 좋아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갑작스런 소나기가 만든 이 순간이 처제와 형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55세 김정훈은 아내를 잃은 지 2년째 되던 해 여름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혼자 고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그는 아내와 사별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무더운 7월 어느 날 오후 정우는 상의를 벗은 채 고추밭에서 호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농사일로 그의 어깨와 팔뚝은 예전보다 훨씬 탄탄해져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피부 위로 흐르는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했습니다. 형부 정우가 놀라 돌아보니 48세 이수진이 서 있었어요. 수진은 정우의 처제로 한 달 전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연한 민트색 미네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큰 가방을 끌고서 있었죠. 정우는 자신의 벗은 상체를 의식하며 급하게 걸려있던 회색 셔츠를 집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채우는 동안 수진의 시선이 자신의 가슴과 복부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어요.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수진은 시선을 돌리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부 혼자 이런 곳에서 지내신다고 해서 걱정되어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정우는 수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보던 그 애처가 아니라 성숙한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이혼 후 살이 조금 빠진 탓인지 얼굴선이 더욱 또렷해져 보였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형부 수진이 정우의 변화한 체격을 보며 감탄하듯 말했어요. 저녁 준비를 위해 둘은 작은 농막으로 들어갔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는 간단한 부엌과 방 하나뿐이었어요. 정우는 거실 바닥에 요를 깔고 자신이 잠을 자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며 문틈으로 정우를 흑급 봤어요. 셔츠를 갈아입는 경우에 등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지자 농막은 고요해졌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형부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정우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처제라고만 생각했던 수진이 이제는 한 명의 여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것인지 고민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둘 다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함께 일어나 농사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녀는 편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고추밭에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해, 땅이 고르지 않아서 미끄러울 수 있어. 정우가 당부하며 수진에게 고추 따는 법을 알려줬어요. 오전 10시쯤 되자 수진이 고추를 따다가 발을 헛습니다. 그녀가 뒤로 넘어질 뻔하는 순간 정우가 재빨리 달려가 허리를 감쌌어요. 정우의 굵직한 팔이 수진에 가는 허리를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가슴에 손을 대고 균형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정우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괜찮아.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팔을 빼지는 않았어요. 네, 고마워요, 형부. 수진도 정우의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오후 1시가 되자 무더위가 극심해졌습니다. 수진의 이마와 목덜미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어요. 흰 티셔츠도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정우가 시원한 물을 가져와 수진에게 건넸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더위 먹겠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우의 손길이 수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수진은 그 터치에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부 팔에 힘이 정말 많이 붙었네요. 수진이 정우의 팔뚝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정우의 근육이 그녀의 손길에 반응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반일이 끝나고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둘은 좁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공간이 좁아서 몸이 자주 스쳤습니다. 수진이 그릇을 꺼내려고 뒤를 돌 때 정우의 가슴에 등이 닿았어요. 미안해. 정우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쪽 벽에 막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대로 몇 초간 정우의 가슴에 등을 기댔어요. 정우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않고 그 순간을 느끼고 있었어요. 수진아.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돌아서자 둘의 얼굴이 20cm 거리에 있었어요. 정우의 짙은 눈동자와 수진의 떨리는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밖에서 농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둘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웃 농민이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수진은 정우가 건네준 얇은 여름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낮에 있었던 스킨십들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우의 따뜻한 체온과 거친 손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의 부드러운 어깨와 가는 허리의 감촉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감정이 올바른 것인지 혼란스러웠어요. 3일째 되던 날 수진은 좀 더 짧은 반바지와 얇은 민소의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하얀 다리와 어깨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정우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자꾸 그녀를 힐보게 됐습니다. 오전 농사일을 하던 중 수진의 등에 작은 벌레가 붙었어요. 형부 뭔가 등에 붙은 것 같은데 떼어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 등을 보이며 부탁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벌레를 떼어내는 동안 그의 손이 수진의 등 라인을 따라 움직였어요. 티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정우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손길에 몸을 살짝 떨었어요. 됐어. 정우가 물었지만 손을 바로 빼지 않았습니다. 네, 고마워요. 수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농사일이 처음이라 온몸이 뻐근해요. 형부 마사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녀가 정우 앞에 앉으며 부탁했어요. 정우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가는 목선과 어깨의 곡선이 정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 시원해요. 수진이 작은 한숨을 내쉬며 몸에 힘을 뺐어요. 정우의 손이 점점 깊숙이 어깨 근육을 풀어줬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만끽했어요. 정우의 거친 손이 주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먼저 샤워를 하겠다고 했어요. 농막 뒤편에 가니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려 했어요. 30분 후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얇은 원피스 하나만 입고 나타났어요. 젖은 머리가 어깨에 흘러내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수건이 작아서 머리를 제대로 못 말렸네요. 수진이 말하며 머리를 털어내자 물방울이 어깨로 흘러내렸어요. 정우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젖은 머리와 드러난 어깨 그리고 얇은 옷 사이로 비치는 실루엣이 그의 이성을 흔들었어요. 형부도 빨리 씻고 오세요. 저녁 준비해 둘게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샤워를 하는 동안 수진은 거실 거울 앞에서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정우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너무 적극적인 건 아닐까? 정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수진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그녀가 몸을 숙여 그릇을 놓을 때마다 원피스의 선이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형부. 수진이 정우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진의 팔이 자주 정우의 팔에 스쳤어요. 그때마다 둘 다 움직임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형부 수진이 정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많이 변했죠? 그녀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듯 물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수진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 밤 정우는 오랜만에 막걸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마시겠다며 정우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얇은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형부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으세요? 수진이 막걸리를 한 잔 마신 후 물었어요. 그렇지. 특히 밤에는 정우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두 사람의 대화가 더욱 깊어졌어요. 수진은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을 정우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둘 다 상처가 많네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하지만 너랑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정우의 말에 수진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수진이 점점 정우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느새 그녀의 어깨가 정우의 팔에 닿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움직이지 않고 그 온기를 느꼈어요. 형부 수진이 정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언니보다 제가 더 예쁘죠? 술에 취한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어요. 정우는 당황하며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의 손이 저절로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정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러졌어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나 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우의 손이 수진의 뺨을 조심스럽게 얼루만졌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될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부가 좋아요. 수진이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기 직전 정우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수진에게서 몸을 떼며 일어났습니다.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수진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형부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정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혼자 남아 머리를 감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부드러운 피부와 떨리는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방 안에서 수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이 일 기억 안 나는 척 해야겠어.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복잡한 마음을 달랬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 밤에 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농막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얇은 벽 너머로는 여전히 두 사람의 설렘과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어젯밤 일을 모르는 척했고 정우도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고추밭에서 농막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빨리 갈아입어야겠다. 정우가 말하며 셔츠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젖은 옷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도 갈아입고 올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정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우의 목소리에는 어젯밤과 다른 확신이 있었어요. 수준이 돌아서자 정우의 간절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형부, 어젯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정우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너무 좋아. 정우의 고백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형부. 저도 형부가 너무 좋아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우가 수진의 뺨을 감싸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키스가 점점 깊어졌어요. 정우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쌌고 수진의 팔이 정우의 목에 걸렸습니다. 젖은 옷의 차가움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뜨거운 순간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정우가 수진의 이마에 입 맞추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우가 수진을 조심스럽게 안아올렸어요. 그녀의 가벼운 몸이 그의 팔 안에서 자연스럽게 맞춰졌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그의 남성적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방으로 향하는 몇 걸음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금기된 선을 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방 안은 흐린 날씨 때문에 어둡습니다. 정우가 수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그녀가 방 안 옆 작은 등을 켰어요. 따뜻한 주황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춰줬습니다. 수진아. 정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젖은 옷을 천천히 벗겨주며 마음을 열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따뜻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달콤하고 절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를 잃은 후 메말가던 마음에 다시 생명력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도 이혼 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상처받았던 마음이 정우의 따뜻함으로 치유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맡긴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안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네요. 수진이 정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상관없어. 이게 우리의 운명인 것 같아. 정우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해. 수진이 정우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우도 그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날 오후의 소나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형부와 처제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얼굴을 내밀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수진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한 새벽이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잠들어 있는 수진을 보자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던 그였지만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1시간 후 진이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보이지 않자 그녀는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왔어요. 고추밭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형부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정우는 담배를 끄고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못 주무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정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실수한 건 아닐까?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실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정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요.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함께 농사일을 했지만 대화는 줄어들었어요. 정우는 자꾸 죄책감에 시달렸고 수진은 정우의 변한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부, 제가 다른 곳에서 잘까요? 왜 갑자기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형부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식었어요. 정우는 수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수진아. 그럼 뭐예요? 어젯밤은 뭐였어요? 수진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정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진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겁이 났나 봐. 정우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서운 게 뭐예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우리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에서 연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형부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수진이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정우가 수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수진아, 자. 문이 열리자 수진이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형부도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한 번 더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관없어. 너 없으면 안 돼. 정우의 고백에 수진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보다 서로에 대한 확신이 더 컸어요. 수진이 농막에 온 지 2주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집에 처제가 와서 계속 있다던데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젊은 여자가 들어가서 마을 두장 김씨가 정우를 찾아왔어요. 정우야, 마을 사람들이 좀 수상하게 생각하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처제분이 너무 오래 계시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와 이장의 말에 정우는 식은땀이 났어요. 수진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정훈의 처제를 이혼하고 바로 형분에 갔다니 그날 저녁 정우가 수진에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벌써 수상하게 생각하나 봐.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었나 보네요.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정우가 수진을 위로했지만 둘 다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우의 대학 동기 박민수가 갑자기 농장에 놀러 온다고 연락한 거였어요. 정우야, 내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야. 깜짝 방문이야. 정우는 급하게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내일 와 어떡하지? 제가 어디 가서 하루 있을까요? 수진이 제안했지만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이상했어요. 다음날 아침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수진을 사촌 동생이라고
민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몇 번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점심을 먹다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동생이 여기서 뭐해? 이혼하고 마음 정리하러 왔어. 정우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둘이 되게 자연스럽네. 민수의 날카로운 관찰에 정우와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때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수진이 정우의 등을 자연스럽게 만지려다가 민수의 시선을 느끼고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사촌사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여. 민수가 정우에게 은근히 떠봤어요.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 정우와 수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들킬 뻔했네. 수진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그러게 친구 눈이 너무 빨라. 정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튿날 민수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우야, 조심해. 아무리 사촌이라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너무 오래 있으면 오해받기 쉬워. 민수가 떠난 후 정우와 수진은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아. 정우가 고민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의 3주기 제사 준비 때문에 친척들이 모인다는 내용이었어요. 제사 때 친척들 다 모이는데 어떡하죠? 정우도 참석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곳에서 둘의 관계가 들킬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우와 수진은 매일이 문제로 고민했어요. 제사에서 친척들을 만나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친척들의 반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정우 역시 농사일을 하면서도 계속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용히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고추밭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수진은 그런 정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형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우가 돌아보자 수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본 순간 정우는 무엇을 말하려는지 직감했어요. 수진은 며칠 전부터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정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수진의 말에 정우는 당황했어요.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정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우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친구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수진은 가방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농사일이를 나간 사이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해 둬던 거야? 정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정우를 사랑하지만 그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농막 앞에서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경호는 수진의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기댔어요. 수진도 그 온기를 느끼며 마지막 순간들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수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수진은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차와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요, 형부. 수진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 정우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정우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비어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버스가 떠난 후 정우는 혼자 농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준이 사용했던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친구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우는 고추밭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수진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해내야 할 일들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수진 없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평온해졌어요. 수진도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시골에서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1년 후 정우는 수진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부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우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준이 행복해한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고추밭을 바라보며 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함께하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정우와 수진의 사랑도 그런 것이었어요. 짧았지만 진실했던 그들의 시간은 각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